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드디어 방향을 정했습니다. 급등 패턴으로 가는데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관리용으로 일부 산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관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 비중을 줄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주식을 다시 채워 넣는 과정이다. 그래서 27조 원대까지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걸 채워 넣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 외국인 매수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 매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한 달 이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수급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면, 이 급등 패턴은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이미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인해서 2개월 후 통계적으로 2개월 후 코스피가 이거보다 훨씬 아니지만 높은 지수대에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급등 패턴 돌입했는데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상대 강도가 이전보다 낮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래 대금까지 붙었으니까 요거는 상승 급등 패턴이다.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벌기, 이거 참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오늘 끝내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투자가 운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 제가 선물 매매에서 오늘은 진짜 틈을 안 주고 계속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5분 선에서 이탈할 때 공략했다가 처음에 바로 물려버렸습니다. 금방 말아 올려가지고. 근데 기다려서 안 오는 상태.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금방 또 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잠깐 전화 받고 하는 사이에 쑥 올라버리고, 이랬을 때 이거는 오늘 끝났다. 오늘로써 이제 실패다.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쭉 한번 팔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차트라는 게 종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종가까지 있자라고 해서 이제 막판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282만 5천원 날리고 끝. 근데 그래, 급등 패턴인데 한번 상승에 베팅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매수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재수가 없으면 이제 내일 하필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확률적으로 급등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면 이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번 방향이 틀려가지고 요 방향 틀린 데서 대응을 하면서 이 멘탈에 금이 가 있는 상태, 그리고 오늘 급등 패턴 돌입하면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이 방향을 반대로 가면서 시장을 거스르면서 이거를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포기. 근데 좋은 자리니까 한번 베팅을 해볼만 하지 않냐 해서 매수로 전환했는데, 만약에 내일 내린다, 그럼 제 멘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물 또 안 되겠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운이 좋아서 내일 추가 상승하면 확률대로 간다면, 그러면 손실 본 거 일부 만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다시 뭔가 좀 해볼 만한 동력이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고, 공식적으로 저의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벌기는 아주 보기 좋게 초장에 그냥 초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부분은 이 예측하고 대응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예측은 사실 보면
저기 예측은 뭐 큰 틀에서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동안 현금 보유를 강조를 하다가 예, 현금 보유를 강조하다가 불확실성 제거됐으니까 이제 현금 투입하자. 이게 11월 4일입니다. 예, 11월 4일이 언제냐? 아직 지수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자리. 11월 4일. 예, 이날입니다.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이후로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대응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응은 매도. 근데 그 매도도 사실 제가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한 게 아니라 물론 매도 위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왜냐면 내리기가 쉬우니까. 네, 그리고 가능하면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제가 아무것도 없는 포지션이었다면 여기서 유연하게 이제 매수로 바꿨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포지션이 아니라 이미 매도해서 물려있던, 그 조금 지금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려있던 요 상태에서 이제 이 변화를 맞이하다 보니까 요 괜한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매도 위주로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통하였지만, 오늘같이 돌파를 하고 급등 패턴에 돌입해서 상승 확률이 높은 상태, 그리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사들이는 상태에서 더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무의미해가지고,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커녕 이거 선물 매매로 생업을 이어가려면 적어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굶어 죽기 딱 좋다. 예, 요런 결론입니다. 근데 뭐 확실한 건 선물 매매가 단타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선물 매매해도 이 정도인데 단타 매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기 거래세부터 해가지고 그냥 와장창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손실 금액이 그동안 투자 수익과 비교하면 크지 않지만 지금 마음만은 그동안 수익하고 이번 손실하고 비교하면 이게 마음으로는 더 큽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수익 내서 기분 좋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예, 몇 분의 몇이지? 거의 거의 100분의 1? 예, 손실이 100분의 1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수익을 봐서 들뜰 수 있는 부분을 상쇄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고, 또 하나는 수익 본 만큼 뭔가 손실을 봤다면 그랬을 텐데, 어쨌든 빅히트도 그렇고, 빅히트 실패 사례지 않습니까? 실패 사례인데 78,000원 손해보고, 성공 사례에서는 뭐 5,900만원 수익이고 뭐 이런 상태니까. 그리고 요번 손실도 뭐 다 해가지고 한 500? 예, 마이너스 500? 그러면 뭐 다른 사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할 때 크게 먹고 실패할 때는 이렇게 적게 이제 타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훨씬 좋다. 예, 그래야만 계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이 선물 매매 실패로 그동안 이익 본 것보다 훨씬 더 심적 타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은 하락 추세선에서 공방 중입니다. 어쨌든 이 추세선 공방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측했던 부분은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 대부분 다 사기니까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잘 버팁니다. 잘 버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아예 그냥 대놓고 관리를 하는 걸로 들어갔는데, 그것 조금 같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이런 백신 치료제 이런 환경에서도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것은 어쨌든 유동성의 힘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고, 종목으로 가서
셀트리온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서 더 오르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재고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재고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길 수 있으니까 예, 이것도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생산량을 한껏 늘려가지고 재고를 쌓아서 재고 자산으로 잡아버리면 이익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치료제에 대한 건데 굉장히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항체 치료제가 4, 5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사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런 발언을 임상 일상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최근에 부진했던 부분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상태가 이런 나쁜 상태가 이어졌다면 과거하고 달리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보시면 이 신고가에서 달릴 때하고 많이 틀립니다. 이 신고가에서 달릴 때는 뭐 시원하게 갔지만 던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다 밀렸고 중심선에 부딪히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요 매물대를 다 수습을 하려면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이 듭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40조 원인데 여기서 이거를 먹으려면 뭐 사실 몇 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돼야 가능한데 하다. 과연 그 정도 과거에는 뭐 몇천억만 있으면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한데 과연 그게 시장 움직임만으로 이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금 회의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발언이 어쨌든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좋게 볼 수 있지만 임상 2상 3상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문이란 게 뭐냐면 임상 3상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임상 2상은 일종의 유효성 검사입니다.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 3상은 치료적 확증.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군 있고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확실하게 되는지 여부가 이제 구분을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2상에서 3상 넘어갈 때 많이 죽습니다. 그 실험실에서는 세균을 죽이지만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또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 실패할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의 임상 3상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최소 1000명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거의 최소치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3상에서 찾아야 되는 부작용은 보통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임상 3상 인원이 720명입니다. 미국의 백신 같은 경우는 43,000명, 30,000명 이렇게 하는데 720명으로 과연 유효한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5일 안에 바이러스 20일 있으면 자연 치료가 되는데 어쨌든 5일이면 굉장한 겁니다. 5일 안에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미국에서 임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미국 임상해가지고 성공하면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미 비슷한 항체 치료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임상 실패가 돼가지고 그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측면에서 보면 뭐 주가 내팽개치는 종목들도 많은데 저렇게 회장님이 나서가지고 주가에 힘을 실어준다.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부분이다. 다만 이런 문제점들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보면 뭐 탐탁치 않습니다. 영신금속 재미없고 이번 주까지 공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하나씩 보면 이 작은 종목들은 매일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변화나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대형주들은 알아서 경영 잘하고 뭐 알아서 뭐 배당 주고 알아서 실적 내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의 파생에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수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뭐 시장 나쁘면 그냥 같이 내리는 거고 이런 거. 그래서 그 대형주나 이런 가치주들을 대할 때는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믿을 만한 종목을 믿을 만한 가격에 사서 잊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작은 종목들은 계속 언급해서 익숙해지면 뭔가 이게 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쯤 되면 올릴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내릴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겁니다. 영신금속은 아직까지도 급등 패턴의 영역에 있는데 뭐 작은 종목이니까 이건 뭐 여장수 마음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길게 봤을 땐 더 올라가기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NHN벅스 뭐 지금 언택트 관련주도 내리면서 언택트 관련주로 오르는 것도 없는 종목이 같이 내립니다. 오늘 이제 21선 이탈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 이상 21선 위에 떠 있는 경우는 21선이 좋은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사실 21선 전에 어제 이게 그냥 21선 지지 받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모르겠는데, 글쎄 일단은 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오늘 해서 내일 반등이 나오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는 21선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엄봉이 7개입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도 경영권 분쟁에서 아예 각하가 돼버렸습니다. 2심, 3심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자격이 없다. 여기 보면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채권자 적격이 없거나 신청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아예 뭐 각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이니까 그 회사 주장이 맞고 그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요거는 뭐 악의적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형사가 아니니까 무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강경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고 LED에 집중을 할 것이다.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고 회사 매력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음봉 7개니까 9개 채울 건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그냥 고점이 172,000원, 171,500원, 고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는데 조만간에 또 보호 하강 물량이 풀리지 않을까. 근데 또 코스피 200에 진입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거기에 맞춰서 패시브 자금, 특히 연기금 중심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버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교차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물량에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반등입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옆으로 기다가
박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딱히 뭐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을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힘으로, 외국인 매수의 힘으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던 이 수순들을 보면 요렇습니다. 한번 뭐 이 고점 이거 돌파할 때 한번 랠리, 요 고점 돌파할 때 랠리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강력한 게 나왔고, 이 다음번에는 좀 가격 부담을 느끼는 모습인데, 요런 식으로 돌파해서 시원하게 가는 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기 신고가에서 한번 밀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속절없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딱히 모멘텀이 없는 상태지만 시장 전체가 좋고 수급이 좋은 상태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하는 이런 급등 패턴의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강세주들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들 보면 그동안 계속 안 오른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호실적을 등에 업고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주가 얘만 이런 게 아니라 뭐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주 강세에 항상 단골로 탄력을 받는 종목인데 오늘 조금 탄력을 받았고, 얘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유진투자. 그래서 이게 증권업종 전체가 오랜만에 4%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금융, 보험도 같이 이제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거래대금 증가, 실적 개선이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뭐 연말까지 배당 기일이 남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권주가 움직이면 이제 끝이냐 시작이냐 요 문제인데, 뭐 시작을 하는 쪽으로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끝이 보이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불어나면서 증권주들이 관심을 받고 배당기 다가오면서 또 배당 투자 목적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받던 종목들, 지금 그동안 잘 달린 종목들 보면 뭐 카카오 주춤합니다. 네이버, 언택트주들 부진하고, NC소프트 뭐 오늘 그나마 말아 올리긴 했지만 상당히 열세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제 언택트에서 경기 민감주로 옮겨간다. 특히 경기 민감주 중에서 또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한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